코로나 직전까지 만까지 올라갔어요. 그래서 이때 뭐 여러분들도 한번 과거 차트를 보시면 S&P 500이나 나스닥이 끊임없이 어려움 없이 가다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 다시 이 정도 빠졌다가, 그리고 나서 정권이 바뀌었죠. 바이든 정부로. 그리고 나서 다시 어느 정도 바이든 정부 때 올라왔다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연준에서 금리를, 인플레이션이 7%, 9%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물가가 금리를 제로 금리에서 5.5 아주 급격하게 금리를 0.5%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매달 금리를 계속 올려요. 그래서 2022년도는 납득이 가는 조정장이었어요. 그리고 나서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. 근데 저는 솔직하게 제 머릿속에 항상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그 행복했던 기억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저는 이거 끝까지 또 올라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, 조금 너무 이 시장에 있어서 편향된 생각, 코인도 계속 올라가고 뭐 계속해서 이런 뭐 코인이나 위험자산 이 두 가지가 저는 뭐 무조건 줄떡상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. 뭐 시간이 지나면 이 지수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계속 올라가겠죠. 올라가는데 단기적으로 우리가 선물 시장에서, 제가 데이 트레이딩 하는 입장에서 단기적인 접근에 있어서 좀 생각을, 좀 패러다임을 전환을 해야 되겠다.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? 바로 AI죠. 근데 지금 딱 그 짝이 나버렸어요. 뭔가 불안하고 아니다 이런 이제 개념을 떠나가지고 사실 AI로 인해서 모든 기업들이 없어질 수가 있다. 이 AI가 소프트웨어, 심지어 투자자문회사, 은행 일, 뭐 회사 일, 뭐 등등, 이 AI가 모든 걸 대체하면서 그간 그런 식으로 수익을 가졌던 많은 기업들이 다 줄도산을 할 수 있다. 없어질 수 있다. 지금 이것 때문이에요. 이게 공포예요. AI 공포. 거품론이 아니라 얘네들로 인해서, AI로 인해서 사실 더 발전된 세상이 왔는데, 그 발전된 세상에서 AI로 대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또는 일자리, 할 수 있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서비스 해오고 뭐 만들고 했던 회사들이 모조리 다 사라질 수가 있고, 그렇기 때문에 AI 공포예요. 공포. 이걸로 인해서 지금 S&P 500이나 나스닥이나 이런 종목들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. 별 다를 바 없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, 이런 정도의 뭐 악재도 없는 이런 분위기였다면 당연히 항상 나스닥이 상승이나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어제 빠진 걸 보고 저도 사실 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고, 오늘 CPI 발표 이후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이제 알 바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, 일단 저는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. 근데 하필 또 이번 5월 달에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고 케빈 오씨가 연준 의장이 됩니다. 그래서 저도 지금 5월 달 되면 연준 의장 교체가 되고 또 혼란이 올 것이고, 2026년도만큼은 조금 뭐 언젠가는 우상향을 하고 궤도를 타겠지만 단기 변동성에 항상 주의를 좀 해야 되겠다. 그러면 조금 손절도 칼같이 좀 해야 될 것 같고, 좀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조금 생각을, 그간 요 몇 년 동안 한 8년 가까이 가스라이팅 당했던 이 시장에 좀 다른 식으로라도 대응을 해봐야 되겠다. 뭐 그래서 좀 생각이 좀 많이 대응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해진 시장이 아닌가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나스닥 한번 봅시다. 뭐 대응을 할 수 있으면 대응을 해보고, 일단 뭐 코인들도 반등 나오고 있고, 이더리움, 골드가 좀 많이 올라갔네요. 골드. 그리고 실버도 올라가죠. 실버도. 자, 일단 CPI가 이 정도 나왔다라는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봐야 되겠죠. 한번 잡아볼게요. 지금 나스닥 매수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저는 다시 좀 빠지는데, 뭐 일단 저는 롱 포지션 좀 유지를 해볼게요. 지금 저항받을 수 있는 곳에서 좀 저항을 받았는데, 와, 이것마저 CPI마저도 예를 들어 지금 잘못되면 이게 반등을 못 해주면 이 시장은 정말 아예 가망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. 골드도 매수 잡겠습니다. 저는 골드, 나스닥 다 매수 잡았어요. 자, 골드는 잘 올라가죠. 1900불 일단 익절하고, 자, S&P 500도 매수 잡을게요. 저는 어제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추세가 지금 매도로 전환된 것도 맞아요.
자, 4,000불 먹었어요. 4,000불. 2,000불씩 먹었네요. 이거 먹어도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아요. 이거는 지금 여기서 숏 잡은 사람들 이렇게 만들어 버리네요. 이렇게. 그러니까 데이터가 아무리 세분화한다고 해도 시장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인데 이거를 오늘까지도 빠지길래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워낙 요즘 장이 변덕이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캔들 하나를 더 보고 기다리는 게 이 지금 손실 구간을 버티는 게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게. 그리고 제가 얘기했듯이 38.2에서 저항 나오죠. 그럼 이런 자리는 매도로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아까 저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여기 터치할 때 제가 익절한다고 했죠. 지금 여기 터치할 때 S&P 500이랑 나스닥이랑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포지션 정리를 했습니다. 포지션 정리를 했어요. 그리고 좀 지켜볼게요. 이건 너무 좀 위험하게 움직여요. 위험하게. 나스닥이 다시 빠지네요. 다시. 자,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익 주면 잘라내겠습니다. 지금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오늘 이제 진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자리거든요. 여기 무너지면 다시 하방세가 좀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좀 지지해줬으면 좋겠죠. 저는 뭐 어차피 매수 들어갔기 때문에. 자, 630불 익절했어요. 630불. 지금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. 중요한 자리. 지금 자리 깨지면 아래쪽으로 좀 더 열려 있어요. 아래쪽으로. 1포인트 차이로 손절 따이고 120포인트 날아갈 때는 신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열통 터지네요. 이게 손절 기준에도 사실 정답이 없어요. 보통 우리가 칼 손절을 잘 하시는 분들 참 대단하죠.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를 잡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손절 라인을 그어놨다.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서 되게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여기가 2만이다 나스닥이 2만인데 10포인트 손절.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호 손절 뭐 20호 손절 뭐 이렇게 이제 포인트로 해가지고 뭐 틱이라든지 포인트로 해가지고 손절 잡으시는 분들 있죠. 뭐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칼 손절하는 건 되게 좋아요. 리스펙 하는데 저는 조금 의미 없는 손절이라고 생각을 해요.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이제 보통 손절 같은 경우도 내가 여기서 매수 들어가는데 아래쪽으로 빠진다 그러면 이런 라인 있죠. 이런 라인 어떤 그 다음 내가 보는 진입한 명분과 근거가 있는 그 다음 타임프레임 봉안에서 그 다음 좋은 자리 있죠. 이런 자리들에다가 손절 라인을 그어놓고 손절 대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어떤 식으로 제가 손절을 하냐면요. 원래 손절을 잘 안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진입했을 때 만약에 이 라인이 중요해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 저는 여기서 매수를 잡았는데 여기까지 빠져 그러면 라인에다 손절하는 게 아니라 이 캔들을 봅니다. 제가 이제 주로 보는 캔들을 보고 이 캔들이 여기를 먹고 나서 그 다음 캔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저는 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가 저항이 된다. 그게 체크가 되면 저는 바로 손절해요. 그러다 보면 가끔 더 내려오고 그 다음 캔들이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않고 더 아래쪽으로 빠질 때가 있잖아요. 그때는 그 다음 라인이나 이런 데서 그냥 잘라버려요. 그냥 실시간으로 잘라버립니다. 그래서 일단 뭐 저는 손절을 할 자리를 포지션 진입하기 전에 미리 정해놓고 미리 정한 다음에 그 라인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반대로 지지나 저항이 나오는 게 체크가 되면 손절하는 게 원칙이지만 거기서 뭐 지지나 저항보다도 더 큰 어떤 역추세 내가 생각한 것과 반대로 역추세가 나왔을 때는 뭐 실시간으로 잘라내야 돼요. 그런 것들을 뭐 저는 그렇게 합니다. 뭐 그래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. 이게 손절이라는 게 어디다 대고 내가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될까 이런 게 되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뭐 사람들마다 다 기준은 다른데 포인트로 손절하시는 분 그리고 어떤 라인에다가 손절하시는 분 뭐 등등 해서 뭐 다양하게 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포지션 진입하고 잠을 자지 않는 이상은 저는 라인에다가 제가 실시간으로 보고 손절을 하지 그 라인에다가 손절을 그어 놓진 않아요. 여러분들도 사실 이 대응이라는 거에 대해서 선물 시장에서 대응에 정답은 없어요. 정답은 그게 손절이 되었든 익절이 되었든 정답이 없어요. 그래서 그 대응하는 것도 본인 돈을 방어해가면서 지킬 수 있으면서 누적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본인만의
뭐 색깔을 입혀야 돼요, 본인들이. 그게 중요합니다. 정답 없어요. 선물 시장에서 뭐 어떤 중요한 라인 그어놓고 무너질 때도 있고, 오늘 같은 날도 사실 CPI 지표 발표 이후에 잘 나왔는데 왜 안 올라가지? 근데 장 초반에 급격하게 밑으로 한번 무빙 줬다가 손절 다 시키고 사람들 다 매도로 손절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올리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래서 정답이 없어요, 정답이.